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가 부추인데요. 부추도 품종이 좀 다양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먼저 부추 재배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추 품종별 특징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부추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네. 크게 국내산과 그리고 외국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부추 품종은 그 재래적으로 이렇게 재배하던 재래종을 품종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칠곡부추와 동장군 이런 품종을 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부추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YA10의 9 또는 YA12의 7 이런 품종들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품종으로는요. 네. 일본 품종이나 중국 품종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나 또 태백근 이런 품종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추는 품종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나 길이, 폭 이런 것도 달라지지만요. 무엇보다도 재생을 위한 휴면성과 생육 속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노지 재배를 하시거나 시설 재배를 하시거나 이런 특성들을 잘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부추와 달리 형태가 다른 솔부추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호성은 있지만 종자 번식이 안 되고 줄기 번식이 되기 때문에 번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 냄새가 많이 나는 파부추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식은 어렵지만 대신에 생육기간이 짧아서 2달 정도 먼저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부추도 출하 시기에 따라 또 여름 부추, 겨울 부추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계절에 따라서 부추의 특징과 소비자 선호도가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부추, 겨울 부추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노지 재배를 한 부추냐 시설 재배를 한 부추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바로 기르는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요. 남부지방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수확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시설 재배 부추는 좋은 기에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온을 해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수확을 하는 그런 재배법입니다. 노지 재배를 할 때 한여름에 부추를 수확하게 되면요. 고온기이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 부추에 비해서 수확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온에 추대가 되는 피해가 있어서 품질도 떨어지고 또 베고 난 나머지 부추에서 재생하는 것도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소비자들은 봄 부추와 가을 배추를 먼저 선호하실 테고요. 그리고 지금 수확되는 겨울 부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 부추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마도 그래서 이제 봄 부추는 인삼과도 안 바꾼다라는 말이 좀 생겨나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추 우수 생산지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부추 재배에 유리한 조건이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 부추를 가장 많이 생산되는 데는 전라남도입니다. 여기에서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경기도와 경북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추라는 작물은 사실은 좀 서늘한 18도에서 20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지만 사실은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잘 견뎌서 기후에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 네. 그런 작물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서 물빠짐이 좋은 땅이면서 중성 정도 되는 화학적인 특성을 가진 데는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 너무 강하지만 않다면 광 조건이 좋을수록 수량에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노지 재배는 이런 조건들이 좋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요. 네. 시설 재배는 재배하는 조건이나 방법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늘한 곳이나 고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벌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시기에 좀 네.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요맘때를 우리가 이제 11월 내지 12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요맘때는 수확을 물론 합니다. 시설 재배에서. 네. 그렇지만 남아있는 근주, 즉 뿌리가 있는 줄기도 잘 키워야 되고 또 전조, 조명 관리도 잘해야지 이런 생육이 좋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겨울철에는 온도와 물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잘못할 경우에는 잎이 말라서 엽선 고사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 하고요. 이게 이제 시설 안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염류 집적에 의한 연작 장애나 또는 고형 비료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 장애
그리고 필수 요소 결핍이 있을 경우에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시설 관리를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또 이맘때 수확 작업을 하면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도 물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부추가 물에 젖지 않도록 가능하면 따뜻한 낮에 수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선별에 대해서도 우리 경매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수확 후에 선별을 잘하고 잘 묶어서 포장을 잘해야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 쓰셔서 출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부추가 해외에도 좀 수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수출 현황과 또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말에 하동군 농협과 농업회사가 힘을 합쳐서 일본 남해의 고명령으로 6톤의 부추를 수출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사실 부추는 최근에는 좀 이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맛과 기능 또 이런 모든 것이 좋지만 아직 식재료로 일반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저 단순한 신선 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수출뿐만 아니라 점차 국내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부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